자, 두 번째로 2023년 이제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곧 진행이 되죠. 12월 11일 일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수비 부문은 시상이 됐어요. 네, 시상이 그리고 됐죠. 뭐 KBO 시상식에서 롯데가 무관위를 했습니다. 롯데 선수 중에 단 한 명도 타이틀 홀더가 없었는데 야, 이 골든글러브도 약간은 불안해요. 약간이 아니라요. 많이 불안합니다. 네. 많이 불안하고 이대호 선수가 은퇴 이후에 롯데 선수가 어떤 그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고 사진을 찍는 일이 지금 뭐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8명의 선수가 지금 후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투수에는 박세웅, 김원중, 반즈, 포수에 유강남, 유격수에 노진혁, 지명타자에 또 유강남 선수 들어가 있고 이제 전준우, 그리고 외야에 김민석 선수, 윤동희 선수. 먼저 투수 쪽으로만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겠죠. 네, 패디 선수. 패디 선수를 이길 선수가 없으니까. 5관왕을 했고 네. 선동열 선수 이후에 37년 만에 20승 200탈삼진을 했기 때문에 투수 제외시키겠습니다. 네. 포수도 일단은 유강남 선수 제외시킬게요. 포수는 양의지와 박동원의 대결인 것 같은데 양의지가 3할 5리에 17홈런 68타점. 박동원 선수는 2할 4푼 9리지만 잠실에서 20홈런 75타점 우승. 그리고 우승이라는 또 보너스가 있죠. 네, 근데 야, 이거 조금 애매하겠네요. 이게 이제 미디어 관계자들과 기자들이 뽑는 거고 저희도 이제 뽑는데 저도 와, 여기 뭐를 더 프리미엄을 줘야 되나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전체적인 성적으로 본다면 양희 선수가 훨씬 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홈런 타점은 또 박동원 선수가 그러니까요. 높아요. 근데 이제 훨씬이라기보다는 이제 타율만 좀 높죠. 포수라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양의지 선수가 투수 리드하는 거하고 박동원 선수가 투수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우승이라는 그 보너스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승을 시킬 만한 포수였으니까 그런 보너스는 있을 건데 가장 치열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포수가. 네. 이제 또 박동원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가고 바로 우승을 또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금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양의지 선수는 뭐 3번 아니면 4번, 5번 계속 중심 타자로 또 활약을 했고 포수로서의 도루 저지율도 박동원 선수가 사실 일할 때예요. 너무 낮고 양의지 선수가 높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성적이 좋은 양의지냐 아니면 우승을 시킨 FA 선수였던 박동원이냐 이렇게 나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만약에 내년에 유강남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받게 된다면 롯데는 무조건 가을 야구하겠죠. 우승이죠. 무조건 가을 야구. 가을 야구 무조건 가는 네. 거죠. 네. 박동원 선수가 양의지 선수 정도의 성적이 나온다면 무조건 가을 야구. 무조건 가을 야구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유격수의 노진혁 선수가 올라왔는데 노진혁 선수 일단 제외시켰습니다. 예. 오지환 선수가 한국 시리즈 MVP를 받았잖아요. 근데 또 기아의 박찬호 선수도 3할에 30도루를 했어요. 그래서 유격수 수비 골든글러브에서 공동 수상을 했어요. 야, 여기도 이것도 치열해요. 여기도 치열한데 네. 참 롯데 선수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누가 받아도 뭐 흠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뭐 공동 수상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근데 골든글러브는 공동 수상이 잘 없습니다. 여기까지 있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조금 전체적인 성적으로 본다 그러면 박찬호 선수가 기록상으로는 훨씬 앞설 수는 있어요. 도루도 많이 했고 그런데 오지환 선수 또 이게 우승 보너스가 있으니까 오지환 선수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건 워낙에 또 기자들하고 또 저희들도 이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이거 뭐 기록의 싸움이 아니라 일단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치우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지환 선수가 먹을 것 같네요. 네. 그또 이제 LG의 우승이 크죠. 굉장히 또 드라마틱한 29년 맞습니다. 만의 우승이고 네. 뭐 또 거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가 오지환이고 뭐 시계도 받았다가 반납을 하고 뭐 새로운 시계도 받고 이야기가 아직까지 나오고 네. 있는 걸로 봐서는 조금 그 여세를 몰아서 오지환 선수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투수, 포수, 유격수 모두 롯데는 좀 가능성이 없고 사실 그나마 가능성이 있었던 게 이제 전준우 선수였어요. 지명타자 부문에서 이제 전준우 선수인데 하필 또 손아섭 선수가 이게 우익수보다는 지명타자 출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타율 최다 안타 1위, 득점 3위, 출루율 7위를 한 손아섭 선수가
아마도 받게 되지 않을까. 거기도 이변이 없어요. 손아섭 선수가 무조건 지명타자 쪽에는 뭐 골든글러브를 탈 겁니다. 네. 전준 선수가 다른 기록으로만 보면은 지명타자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손아섭이 지명타자로 오면서 외야수가 아니라 지명타자로 오면서 좀 손아섭 선수가 뭐 받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외야 쪽에서 롯데가 김민석, 윤동희 선수가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대단한 아닌가요? 거죠. 신인 선수 치고 이렇게 골든그루브 후보로 올라갔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영광이고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네. 그만큼 활약을 잘했으니까 올라간 건데 수상은 조금 두 선수 다 좀 힘들 겁니다. 김민석 선수 2할 오픈 올이 홈런 3개 102안타 39타점. 초반에 진짜 잘 나갔는데 진짜 잘 나갔어요. 김민석 선수가 시즌 중후반으로 오면서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 겨울에는 좀 어떤 훈련으로 이런 거를 체력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144경기 정경기를 이제 치른다는 거는 신인 선수 굉장히 힘든 겁니다. 힘든 거고 초반 성적으로만 계속 꾸준하게 갔으면 신인왕도 노려볼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신인왕에서 문동주 선수하고 둘이 붙었다면 외야 골든그루브도 뭐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있는데 시즌 중간부터 너무 체력이 좀 떨어지고 시합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또 성적도 떨어지고 뭐 그래서 일단은 뭐 신인상 부분이나 골든글러브 후보에도 올랐습니다만 여기도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윤동희 선수 정말 올해는 윤동희의 해였습니다. 윤동이 해였죠. 금메달도 땄고 네.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마지막에 탑승을 해서 네. 주인공이 됐어요. 금메달도 따면서 이제 군 복무 문제 해결을 했고 또 이제 챔피언십에 나가서도 또 좋은 모습 네, 보여줬고 2할 8푼 9리 홈런 2개 111안타 41타점. 윤동희 선수도 정말 잘 나갔었는데 시즌 후반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근데 커뮤니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윤동희 선수가 타순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몇 번 바뀌었다 했죠?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한 해 60 몇 번인가요? 60 몇 번인가요? 그 108경기 동안 예. 63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야, 타순이 바뀌는 것도 108경기 동안 63번의 타순을 어제의 타순과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타순도 바뀌는 거 제가 봤는데 9번 타자였다가 그 다음날 1번 타자였다가 뭐 3번 타자였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2번도 갔다가 2번도 갔다가 뭐 계속해서 이게 타순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활약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실력은 인정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골든글러브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일단 규정 타석에 윤동희 선수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실은 골든글러브 후보에 들어가려면 규정 타석을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후보에 올라온 것만 해도 윤동희 선수가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리고 크게 기대를 안 했었잖아요, 사실은. 국가대표 3번 타자를 롯데가 보유할 수 있었다. 그것도 거의 뭐 신인급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중심 타자가 됐다는 거. 이것도 롯데로서는 올해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큰 수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 해주시죠. 이렇게 많이 타순이 바뀌었을 때 왜 선수들이 경기하기가 어려운지 어렵죠. 그걸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1번 타자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요, 굉장히 바빠요. 맞아요. 수비 나갔다가 곧바로 들어와서 또 공격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경기를 통해서 한 3시간 정도 평균 그 시합을 한다고 치면 3시간 동안 계속 바쁩니다. 근데 9번 타자는 조금 편해요. 9번 타자는 타순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수비 나갔다가 생각할 여유가 좀 있단 말이에요. 투수공도 계속 네, 볼수 계속 있고. 볼 수 있고 저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지고 어떻게 지금 우리 팀의 타자들을 상대하는지도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할 때 좀 편한데 이게 1번 타자와 9번 타자는 그런 특징이 있고 3, 4번 가게 되면 또 찬스가 많이 걸리잖아요. 3, 4, 5번 가면. 그럼 또 거기에 대한 중압감이 또 있어요. 근데 또 승부를 잘 안 하잖아요. 네. 투수들이. 승부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는 초구를 잘 안 쳐요. 공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공을 많이 던지게 하고 출루율이 좋은 선수를 지금 메이저리그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일단 윤동희 선수가 좀 바뀌어야 돼요. 내년에는 초구부터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거를 과감하게 칠 수 있는 그런 공격력을 좀 갖춰야지만이 중심 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윤동희 선수가 도루 능력이 달리기는 빨라요. 달리기는 빠른데 도루 능력은 거의 뭐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뛰면 10번 뛰면 한 9번은 아웃을 당하는 스타일이니까
베이스 러닝은 잘하지만 도루 능력이 없다. 그러면 1번, 2번 타자보다는 뭐 5, 6번이 더 어울리는 이런 유형의 타자라고 보여지는데 뭐 1번 갔다가 9번 갔다가 2번 갔다가 6번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선수의 정신이 없어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합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게 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날그날 따라서 즉흥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다 또 신인 선수니까. 그렇죠. 신인 선수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감도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물론 김민석 선수보다 윤동희 선수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체격도 좋고. 맞죠. 네. 그래서 올해 잘 버틴 것 같은데 내년에는 윤동희 선수가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일단은 봄 시즌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타순마다 또 역할이 또 다르잖아요. 또 다르죠. 네. 저도 이제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4인 야구에서 1번으로 나가면 네. 뭔가 내가 무조건 나가야 될 것 같고 살아나가야 될 네. 것 같고. 무조건 볼넷 얻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내 스윙이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좀 끌려가는 듯한 느낌? 공을 또 많이 봐줘야 될 것 같고 또 소극적인 공격이 네. 되고요. 저 주자로 나가서 내가 슬라이딩 하다가 막 무릎이 깨진 것도 봤어요. 직접 가서 봤는데 1번 타자는 그렇습니다. 나가면 물론 출루를 무조건 해야 되고 나가면 뛰어야 되고 네. 뭐 이런 강박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윤동희 선수가 1번 타자를 많이 했어요. 올해 뭐 꽤 했습니다.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구단에서 김태형 감독은 내년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 타선을 정해놓고 그날 따라서 한두 명 정도 선수가 바뀔 뿐이지 타순의 변동은 올해같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윤동희 선수는 그래도 한 뭐 6, 7번 정도? 하위 타선을 연결고리 정도? 이 정도가 낫다고 보십니까? 컨디션이 좋으면 5번 타자도 괜찮아요. 아 5번도 네, 됩니까? 5번도 괜찮습니다. 지금 뭐 내년에 쉽게 지금 내년에 롯데 타선을 제가 정리할 수는 없지만 중심 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 연령 제한이 있지만 국가대표 3번 타자잖아요. 그 롯데에서 한 5번 정도는 치지 않을까. 아, 자기 컨디션을 좀 유지해준다면 차라리 1, 2번, 3번 그리고 찬스에 이쪽보다도 굉장히 강해요. 음.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5번 타자하고는 참 어울리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조금 이제 장타력이 겨울 시즌 내에 좀 증강이 돼야 되겠네요. 증강이 돼야죠. 5번 정도를 치려면. 네. 이제 그게 문제예요. 지금 스윙을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스윙을 갑자기 바꿔가지고 타율이 떨어지고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어떤 식의 스윙에서 어떤 식의 스윙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어요? 거의 뭐 메이저리그 선수 같이 이제 공을 보고 앞으로 나가면서 중심 이동을 하면서 치는 스타일인데 스윙이 좀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메이저리그 우리나라 야구하고는 좀 다른 스윙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테이크백이 없기 때문에 정확도는 있지만 비거리가 좀 줄어드는 그런 스윙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갖고 있는 파워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일단 본인이 노력을 할 것 같고요. 근데 또 테이크백을 장착해서 스윙을 바꾸고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3할 타자나 3할 가까이 친 타자들은 함부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코칭 스태프도 함부로 손을 안 댑니다. 이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가야 되느냐. 그리고 김태형 감독이 아마 주문을 할 거예요. 장타력으로 가라. 아니면 올해 했던 것 같이 중장거리 타자로 계속 가면서 타선을 좀 조절을 하든지 중장거리 타자로 간다고 그러면 5번 타자, 6번 타자 괜찮아요. 뭐 홈런 그렇게 많이 안 쳐도 되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참 안타깝지만 골든글러브도 골든그룹은 없습니다. 올해는 없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2023년은 롯데 팬분들에게는 뭐 아주 좀 의미가 남다른 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초반에는 굉장히 뜨겁게 타올랐다가 중반에는 또 차갑게 식고 하지만 또 후반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갑자기 뭔가 희망이 막 뿜뿜뿜뿜 용솟음 치는 그런 한 해가 된 것 같은데 뭐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 2024년도는 저희가 또 기대를 하면서 네. 2024년도 이맘때에는 골든글러브 정말 여러 명의 선수를 저희가 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 남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롯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